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저녁 시간 마지막 방송하고 여러분들도 꿈나라로 가시기 바래요. 천회장도 꿈나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늘 보니까 아주 흥미로웠어요. 오늘 뭐 매물 폭탄도 나오고 환율의 연고점 경신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이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결국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지난주 2570대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520선에서 초반까지 떨어진 거야.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5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900선, 이 900선 위로 올라섰던 이 코스닥 지수도 지난 19일 이후로 이제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거죠. 연속 하락을 하면서 850대, 850대에서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 외국인들의 그 투자자의 그 팔자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팔자세 끌어내렸고, 이번 주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미 달러화에 대한 그 원화 환율은 연고점을 경신하는 겁니다.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90포인트죠. 0.82%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가지고 2520.50, 자, 2523.50에 마감을 했고요. 전 거래일보다 0.24% 내린 2538.36에 출발을 했거든요. 코스피는 장중에 낙폭을 꾸준히 확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518.73까지 내리기도 했는데, 유가 증가 시장이죠.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이 각각 809억, 384억을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애들이 홀로 1042억을 이제 순매도를 한 거죠.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3.59포인트 내려서 855.23에 장을 마친 거예요. 전 거래일보다 0.17% 정도 내려서 867.38에 출발을 했는데, 이 코스닥은 개장 직후에 소폭 올라요. 소폭 올라서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은 이후 다시 또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해가지고 낙폭을 키웠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1748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이 한 241억 정도, 기관애들이 1171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를 하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내린 거죠. 이날 국내 증시에서 보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내다판 종목이 뭔가 했더니 하이닉스더라고. 한 총 463억을 순매도했네요. 많이 팔았어요. 이어서 하나솔루션, 포스코홀딩스 각각 294억, 한 192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 상장사인 하림지주, 뭐 다우데이타, 에코프로도 각각 142억, 뭐 126억 정도 내다 팔았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많이 팔았네. 하여튼 외국인 매도 종목 상위 올랐어요. 하림지주하고 다우데이터는 예스지 증권을 통해서 매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참 외국계 증권 SG 발음도 힘드네. SG 하여튼 별로 안 좋아. 해당 매물은 CFD, 이 CFD의 계좌를 활용해 가지고 국내 큰손 투자자의 그 매물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SG 그 증권을 통해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반도체주가 또 일제히 하락을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전 거래일보다 500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65,200원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 1,900원 하락을 했고 87,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중국 수출 물량 확대를 자제할 것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재고 증가와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가 커져요.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세. 앞서서 영국의 매체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그 반도체 판매를 금지를 해가지고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에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안보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안보 심사. 그 안보 심사 이후에 중국이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잘못하면 골로 갈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 에코프로만 좀 많이 올랐단 말이야. 한 4.18%. 2만 4천원에 상승을 했죠. 2만 4천원까지 상승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하여튼 이날 오전에 에코프로는 국내 양극재 기업 최초로 유럽 헝가리에 양극재 그 제조 공정을 건설한다고 밝혔고, 이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이 0.5%, LNF 5.1, 첨보가 한 3.17% 정도 이제 하락을 했죠. 이날 또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낸 종목이 일제히 한가를 가는 겁니다. 뭐 선광, 뭐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그리고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울투자증권, 그리고 다우데이터 이렇게 8개 종목이 이날 장 초반에 하한가로 갑니다. 직행하는 거야, 하한가로. 그 SG증권 등 그 특정 창구를 통해서 매물 출회가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 종목이 이날 급락한 이유는 그 과도한 레버리지가 원인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 그냥 합리적 추정이에요. 상환 시기가 다가왔는데 만기 연장에 실패해서 그 반대 매매가 쏟아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6원 정도 올라서 1334.8원에 마감을 했고, 종가 기준 보니까 21일 세운 연고점이죠. 1328.2원을 경신을 해요. 전장보다 한 4.3원 정도 올라서 1332.5원에 개장한 그 원달러 환율은 이날의 장중 한때 1337.1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랑 그 추가금리 인상 우려에 따라서 신흥국 그 통화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장은 보니까 뭐 조금 빠질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뭐 영국도 좀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영국도 좀 빠지고 있고, 프랑스도 한 0.17%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0.1% 정도 빠지고 있고요. 독일도 현재 좀 약간 힘이 없습니다. 좀 그래도 약보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도 그렇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흐름이 썩 좋지 않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뭐 토요일 날 됐고, 오늘도 좀 에리까리해요. 지금 보니까 오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을 때 한 3천 정도는 3천대 정도는 충분히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천 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3천 정도. 그리고 지금 환율은 1334.50 2원 2.5원이나 올랐습니다. 2.5원이나 올라가지고 환율이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고, 달러 일본에는 134.16엔, 소폭 하락, 유가는 77.87달러 소폭 상승. 일본 엔화는 992.82원 하락을 했어요. 유로화는 1468.48원, 중국 위안화 193.33원이에요. 소폭 상승했고요. 휘발유 1665.63원 상승을 했고, 국제금값 1990.5달러 하락을 했고요. 국내도 85,145.9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국채 10년물 보니까 영 시원찮아요. 지금 그래도 좋습니다. 3.53, 3.57에서 3.6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씩 빠지는 같은 느낌이 봅니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좀 빠지는 것 같고, 선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소폭 빠지고 있는데 그 낙폭을 조금씩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다우는 0.18 정도 빠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S&P 0.19% 정도, 나스닥은 0.22%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빠지네요. 그리고 러셀이 0.07% 현재 약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선물 지수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 좀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우리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빠질 수밖에 없었고 65,000원 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변동성이 강해요. 변동성. 그래서 65,000원 깨질 때 잽싸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또 반대를 할 겁니다. 65,000선을 유지를 할 것 같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5,000원대를 유지를 할 거예요. 여기서 56,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순간 깨지면은 좀 들어가서 좀 모으고 잠시 쉬야죠. 많이 사지는 마세요. 사더라도 조금씩 좀 삽시오. 아, 지겹다, 지겨워. 이게 흐름이 너무너무 이게 길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이 지겨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개미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 외인들, 기관들이야, 걔들은 전문적으로 직업이잖아. 투자하는 데 직업인데, 우리 개미들은 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때그때 보면은 막 짜증나지. 자꾸 오늘도 이렇게 주가창 쳐다보고, 자기 잔고 보면, 계좌 보면은 막 환장하죠. 거기서 이제 그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 한계를 느끼면서 주가 빠지고 횡보하면은 이제 멘탈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심리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심리전에서. 하여튼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요즘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개미를 털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네요. 좀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계에서 막 그냥 물량 폭탄이 나와가지고 아주 미쳐버립니다. 함부로 엉뚱한데 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봬요. 굿나잇.